서킷회 정교모 공동대표께서 우선 계엄 선포의 합헌성과 탄핵심판 청구 각하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조금 우리 박 교수이시기 때문에 조금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투쟁하는 방향이나 내용을 정립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서킷회입니다. 정교모 공동대표입니다. 안 들립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 8명, 그중에 정신 제대로 박힌 인물도 있고 정반대인, 정신없는, 그리고 실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물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12.3 계엄선포의 합헌성이라고 하는 것과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하는 것의 당위성을 제발 좀 잘 듣고 그것을 실천에 좀 옮겼으면 합니다. 제발 야동 보지 말고 채팅하지 말고 주식투자 하지 말고 이 이론을 좀 배워서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12.3 계엄선포의 합헌성과 탄핵심판 청구 각하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12.3 계엄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적인 비상대권의 발동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와 계속성을 보존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의 규정입니다. 대통령이 보위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는 군주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도 아닌 바로 우리 민주공화국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비상상태, 거짓과 용공의 늪에 빠져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는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기관 곳곳과 기업, 학교, 언론계, 문단, 예술계 곳곳에 종북 용공 분자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재명 1인의 수령 어버이가 실적 존재로서 지배하는 일당 독재의 도구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작년 2024년 계엄 이전의 상황을 뒤돌아보자면 더민당, 더불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당 국회는 지금 독립성이 없고 더민당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합법적인 이유 없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장관, 국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판사 등을 수십 차례 닥치는 대로 탄핵소추했고 석유시추사업 등 국책과제의 추진을 자해공갈단처럼 저지하고 국가주요기관의 활동기를 전면 삭제하고 헌법 파괴적인 법률안을 경쟁하듯이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국정방해는 그 정도가 국가마비, 민주공화국 파멸의 위기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문가와 유권자 국민이 엄청난 양의 정황 증거를 토대로 부정 의혹을 제기했고 급기야는 국가정보원이 국소 부분에 대한 점검만으로도 선거 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해서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검증은커녕 적법한 감사원 감사조차도 거부하고 저항하며 국가위의 초월적 결정자로 군림했고 지금도 그렇게 행태를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직원을 1200명이나 부정으로 채용해 놓고는 우리는 가족회사다,
민족라고 하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망발을 태연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자의 저러한 무법 행위는 민주공화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1차적 방해 행위이고 그리고 파괴 작태입니다. 한편으로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그 한족들 그들의 진흥과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부강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그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 그 중국몽을 추종하려는 문재명 일당의 반민족 반국가 사대주의 작태. 문재명이 누굽니까?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입니다. 이들의 반민족적 작태와 2,500만 북한 동포의 처참한 노예 상태를 외면한 위선적 민족주의 탄핵과 철없는 친 김정은이 용공주의와 분별 없는 사이비 진보주의의 풍조는 자유대한민국의 소멸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제동장치 없는 행각이야말로 북한 문란이고 나아가서 민주공화국 멸망을 부르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77조가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규정한 바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엄은 결코 위헌이거나 위법이거나 그렇지 않고 합헌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이러한 총체적 북한 문란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고 자유민주 국채를 봉해하기 위한 합법적인 책무 이행,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권한 행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상 비상대권의 발동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의 견해이고 주권자 국민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의 보편적 인식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우리 보통의 국민이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사회 전반의 용공, 종부, 종중 이러한 현상, 그리고 약삭팔고 배경을 가진 자들의 권력과 재산 나누어 먹기, 자기들끼리 해먹기,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특혜의 실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민주공화국 멸망의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계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현상을 우리는 계몽이라고 부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자신의 권력과 편안한 노후 보장을 포기하면서 행한 자기 희생적인 구국의 결단이고 우리 국민을 각성시킨 혁명적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 각하의 이유는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 폭언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에 300명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인간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뭐 그건 그거고 우리 마음대로 너무 많이 올리는 대로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었습니다. 제1차 탄핵소추안이 작년 12월 7일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제적 300명 중에 195명만이 출석을 해서 의사정 격수 200명에 미당함으로써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월 1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소추안이 상정됐는데 그때는 다수 반역자들의 변절 배신으로 인해서 204명이 찬성함으로써 소위 그들만의 불법 소추 쇼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의 원리이면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국회법 제92조 이 확실한 이 규정에 나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무효인 탄핵소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 심판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알게 돼서. 예. 둘째, 탄핵 심판 절차는 심판 청구 이유인 국회의 탄핵 소추 이유에 대한 판단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 탄핵 소추 이유는 국회 자신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며 소추위원이라고 불리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장 우원식이 등 한 개인의 의사로 정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소추위원이라는 정청래는 국회 의결 내용의 중요 부분인 소위 대통령의 내란죄를 사후에 마음대로 제외시키기로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심판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 좀 짜고 한 거죠. 심판 절차를 속행하려면 사실은 새로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청구 이후 변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국회와 헌재가 공동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탄핵 심판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허물어뜨리는 반문명적인 야만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셋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의 대응 선포 및 그 전제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여부의 판단은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원수의 통치행위 요소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과 같은 사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 절차 진행은 전면 무효입니다. 넷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계엄 선포의 핵심적 사유였던 공직선거 부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혹은 부정 의혹이 합리적인 것이었는지가 규명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생결과제에 관련한 정상적인 모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 서버가 이것을 기각하고 투표자 숫자 검증 신청을 숫자라도 맞춰보자 라고 하는 신청을 기각하는 등 부정을 증명할 증거자료 확보를 전부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십일 동안 진행되어 온 소위 변론, 주고받기, 변론이라는 것 자체가 공허하고 미흡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은 있을 수 없고 정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본안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유령을 상대로 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 각하를 통해서 심판 절차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하라! 각하하라! 계엄 선포는 적법하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두 번째 김성진 교수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성진 교수는 현재 정기업모의 그 부산 지부장을 맡고 계시면서 공동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바로 천대엽 대법관의 위헌적 망언을 규탄한다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이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구호 연호는 불법이 되지만 그 박수를 친다든지 그 다음에 호응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22대 국회가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훔친 작물국회인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투표 불성립이라는 해괴한 말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때문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따라서 헌재는 지체 없이 탄핵 각하를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3월 12일 법원 행정처장인 대법관 천대엽은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우리 법 연구에 출신다운 위헌적 발상이고 선부적 인권을 짓밟는 망언입니다. 인간이 돼지우리에 갇히고 사람이 개딸이 되는 동물 농장에서나 있을 법한 막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조치의 주된 사유는 부정선거였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진 22대 총선 역시 부정선거가 자행됐지만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21대 총선은 문명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야만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스탑 더 스틸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끔찍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라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요 사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 주된 변론 과정에서 했던 것은 2020년에 치러진 4월 총선이었습니다. 이 야만적인 부정선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인천 연수의 재검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인천 연수의 투표자 수를 검증하고 서버를 검증하자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 연수의 재검표는 126곳의 선거 소송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해졌지만 법정 시한인 6개월을 2배나 넘긴 1년 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1년 4월 15일에서야 첫 변론 기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얼토당토않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권다발 투표지, 여러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그리고 본두가 떡칠된 투표지 등 온갖 해괴한 부정 투표지들이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천 연수을 선거 소송의 재판관이 문제의 대법관 천대엽입니다. 그리고 천대엽이 표적을 삼은 지기현 판사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지기현 판사가 인천 연수의 재검표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온갖 해괴망측한 부정투표지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 취소 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 천대엽은 인천 연수를 재검표 과정에서 원고의 합당한 문제 제기를 묵살했고, 또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헌재 소장 대행 문형배, 내 이름도 더럽네요. 행배라 하는데 행배가 아니고 행패 같아. 행패. 이 문행패가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서버 검증과 인천 연수를 투표자 수 검증을 가차없이 기각했습니다. 또 신청한 것 역시 가차없이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여지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헌재는 지체 없이 각하 선고를 내려서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천대엽이 그 거대한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의 범죄 지문을 밝혔더라면 12.3 비상경도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법 연계를 핵심 고리로 하는 문영배, 이 문영패, 문행패와 이미선, 정계선 이 등의 엉터리 탄핵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중국이 정적 제거와 공산 독재 체제 공과를 위해 만든 국가감찰위원회와 흡사한 공수처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종교모는 종교모가 앞장서서 이 공수처는 위헌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엄동소란에 여기에서 연달아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에 상복을 입고 여기에 섰었습니다.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마땅히 공수처는 마땅히 해체돼야 합니다. 4.10 총선에서의 선거 부정이 없었더라면 더불어당의 무도한 줄탄핵과 대통령 탄핵도 없었을 것이며, 천대엽이 인천 연수를 재검표를 제대로 했더라면 4.10 부정선거도 더불어당의 입법 폭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요즘의 사태를 갑진정변이라고 기술하겠지만 저는 갑진굴환이라고 부릅니다. 갑진년에 개잡놈들이 일으킨 반란이라는 의미입니다. 갑진굴환의 주모자는 이재명과 한동훈이니까 갑진년 이한의 난이라고 명명할 법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친 XX가 어제 경북대에서 또 꼴값을 떨었습니다. 내란의 주동자는 마땅히 처단해야 합니다. 이미 조작으로 밝혀진 홍장은 메모지 잘 모르시겠지만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
요거를 증거로 해서 외환자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국가수조차도 노상원 수첩은 감정 불가라고 합니다. 이 감정 불가의 수첩을 가지고 탄핵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자들이 내란의 수계 이재명 그리고 그 하수인인 한동훈 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상원 주첩과 곽종근의 이 엉터리 증언 이런 것에 기대서 탄핵을 이끌었기 때문에 탄핵은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당장 각하해야 합니다. 여기에 박선원, 홍장원, 박세현, 이 박세현인지 우종순지 하는 이 이상한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과 경찰 조직 모든 조직을 장악해서 엉터리 사기 탄핵 내란 이상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MBC 저는 이 MBC 약자가 뭔가 생각했더니 미친 방송사를 줄여서 MBC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JTBC는 조작 방송사, 조작 방송 텔레비전사 이렇게 해서 JTBC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MBC, JTBC, 경향신문 그리고 한겨레, 한겨레인지 한걸레인지 하는 이 이상한 인간들이 언론기관을 자처해서 값진 굴안에 호기병들로 지금 떨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 주도 세력과 내란 종사자들, 내란의 부역자들이 백일화에 드러났으니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주도 세력과 내란 종사자들은 즉각 구속 수사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의법 처리하고 거짓 선동과 무고에 의해서 억울하게 구속된 군창성들 검찰 조직 모든 관계자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정당인 더불어당을 해산함과 동시에 문제점이 백일화에 드러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공수처 역시 즉시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유 발언을 마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은수 사무총장 겸 우리 공동대표께서 탄핵 심판 각하를 통한 법치 확립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성명서를 낭독하는 그 순서를 좀 약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박은숙 교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대학교 박은숙 교수입니다. 사회장애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해방 직후 좌우익으로 갈려 극심한 혼란으로 빠졌던 암울했던 그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전대미문의 대혼란의 역사적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과 북한의 마수에 걸려 국가가 서서히 침몰해 가느냐 아니면 기사회생하느냐는 마지막 기로에 서서 다시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 정상적인 국가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홍콩처럼 처참하게 자유가 말살된 채 신음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고비에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좌파들의 침이라고 대담한 대한민국 전복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무심결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입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부, 공수처, 사법부, 국가 정체성의 근간인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좌파들의 소굴인 우리법연구회가 그렇게까지 포진되어 있는지 모른 채 국민들은 그저 나만 열심히 살면 되겠거니 하고 무심결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엄혹한 두려움 속에서 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헌재에서 그들만의 미기로 8대 0으로 쉽게 탄핵 인용을 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뭉개버리고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자 했던 그들은 계엄의 본질을 뒤늦게 알고 들불처럼 일어난 국민들과 1, 2, 30 세대들까지 합치한 극심한 저항과 용기 있는 지식인과 교수님들의 법적 이론적 근거에 부딪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자칫하다가는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그들의 법적 책임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러 이제 전전긍긍하며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왜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 행위는 합법성에 기초해야 하며 절차적인 정당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번 탄핵 소추는 동일회기 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부결된 탄핵 소추안을 재부결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2차 탄핵안의 가결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 의결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시다시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서 드러난 표결 참여 의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측이 2차 탄핵 소추 결의에서 의결한 내란죄가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그 나머지 남은 부분만으로는 탄핵에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였으리라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탄핵을 사기 탄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 탄핵에 동조하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이 부분에서 역시 추후 법적인 책임을 물었을 때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사기 탄핵의 공범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점이 바로 사기 탄핵을 각하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형사소송법 제32조 자료 제출의 요구에서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소추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사본을 가져와서 참고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어 이는 절차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절차적 위반 사항은 무수히 많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헌재의 탄핵 소추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졸속 인용 판결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는 무너질 것입니다. 헌재는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올바른 탄핵을 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아까 예고해드린 바대로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인 그 정규모 탄핵 각하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실 분은 우리 그 정규모의 공동대표로 계신 조성환 교수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중국 교수 모임 공동대표 조성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청구를 적극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 이게 나라냐? 5년 전 좌절과 자학, 정오와 분노의 고가 나라를 뒤집었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탄핵했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당돌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낭독된 이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반역의 문재인 정권이 만든 재앙, 디스토피아를 겪었다. 2022년 3월 사람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고 촛불혁명 세력이 구축한 이권 칼텔과 국민 약탈 세력을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정상화되는 듯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 독재라는 괴물에 직면했다. 도둑 정치의 악마적 천재가 일극 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자 소굴로 구성된 폭도의 다수가 독재를 펼쳤다. 국회는 민의와 입법의 정당이 아니라 야당이 편의적으로 협잡하고 동거하고 결탁하게 되었다. 제도권으로는 비록 신문 사업에 불과하지만 신문 파리에 불과하지만 지식인의 최전선에 선다는 증명에서 국민의 주권을 매일매일 암시해 주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들은 정론의 본분을 팽개치고 선동정치의 불길이자 세뇌정치의
독약을 뿜는 여론의 폭정을 휘둘렀다.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 국제질서의 전환, 디지털 문명 세계의 도래를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 국위 정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반국가 세력과 그들의 거짓과 기만의 해체 파괴 정치, 조중동을 무시한 우리가 100년 동안이나 믿어왔던 레거시 언론의 정파적 선동과 세뇌의 홍수, 그로 인한 난장 정치와 문명의 훼손으로 국가가 해체되고 선한 습속마저 파괴되고 해체되었다. 거짓과 선동이 진실과 정의를 질식시켰다. 예? 조선의 백성 일제의 신민을 떨치고 1948년 자유공화국의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여 제정한 헌법으로 문명적 자유민주공화국을 건국했고, 피를 쏟아 산하를 물들이고 땀을 흘려 강물을 만들어 번영의 바다에 이른 대한민국이 앞으로서 21세기에 전망을 다투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안으로 한 줌도 안 되는 기반과 선동 세력이 만든 유사전체주의 폭도 정치의 결과다. 그러나 이제 이 광란의 정치는 사교 세습 전체주의 북한, 악의 제국, 디지털 전체주의 중국 공산당의 침투와 오염에 의해서 국가의 되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돌아들었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에 엄밀하게 작동하는 안팎의 반국가 전복 행위와 주권 침탈에 백색간두에 서서 전망을 다투게 되었다. 1, 2, 3 계엄선포는 국가 전망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이고 통치행위였다. 7시간의 초단기 계엄은 이내 내란죄 몰이와 탄핵 광풍으로 변질되었다. 또 다른 선동과 광란의 정치 난투극은 결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부의되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손으로 넘어가 있다. 계엄과 내란몰이, 탄핵 강풍의 100여일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여 헌법재판소의 종국적 판결에 다다르고 있다. 이 100일의 강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발견한 것은 이게 헌법재판소인가? 라고 하는 절망과 분노뿐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의 최고재판소가 헌법의 수호기관인가? 아니면 정치 난투극의 도구인가? 하수인가? 하는 의심과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정치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법의 정의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입헌공화국은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의 원칙을 기둥으로 작동한다. 이 원칙에서
사법부와 재판관의 독립은 본능적이고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재판관은 독립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와 민주공화국의 수호에 충실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주관한 지금의 이 사상누각의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수호하는 위대한 성체가 아니라 그 어떤 절차적 실체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학의 석학 허영 교수는 지금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관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럴 거면 헌법재판소는 간호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절차적 정의도 실체적 정의도 근본적인 하자를 노정했다. 다 원천 무효 사안이다. 판관이 정치의 도구가 된 정치의 수단이 된 심리를 우리 주권자 국민은 똑똑히 보았다. 헌법재판관들은 애호각성하고 판관의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정치적배 그악 범죄자의 부역자가 되는 것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에다 마지막 목 단추를 끼우지 말아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청구를 즉시 각하하라. 그것이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정치로 오염된 판관의 도리를 다시 찾는 길이다. 그것은 풍전 변화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본 도리다.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법복은 부역자들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역자는 만역의 부역자들을 사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우리 주권자 국민은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자, 이제 헌법재판관에게 명령한다. 더 이상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름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거나 헌법을 유린하지 마라. 이제 선동, 정독, 사법할 때 그리고 한갓 신문파리에 지나지 않는 저도권 언론, 내 것이 언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특수 신분으로 주권자 국민위에 군림하지 마라. 우리가 중이다. 너희들은 공복이다. 너희들은 사명을 가진 여론의 조성자다. 공론의 정론의 조성자이다. 자, 우리 시대의 지성으로서 대한민국은 지금 본인이 일어난 1, 2, 3 세대 10대, 20대, 30대의 미래를 가로막는 우리 기성세대의 역사의 범죄자들, 사법적 범죄자들, 정권 찬탈, 내란 세력을 분연히 물리칠 것이며 다시 위대하게 대한민국을 부활시켜 세계 문명 최고의 혁신 국가로 만들어가는데 몸과 정신의 전쟁에 임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기자회견에 주시는 시국 선언을 최소한 교수께서 낭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이제 그 우리 교수들 발표를 공식적으로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시민 대표들께서 자유 발언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 장소와 시간 또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빨리빨리 한 5분 정도로 하셔가지고 한 4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시 10분까지. 자, 지금 1시 10분까지로 끝낼 테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먼저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그래 좀 시간 관계상 좀 차질이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좀 계획이 바뀌는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 추진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형기 단장님을 우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이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 추진위원회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형기입니다. 작년 12월 5일에 경상북 도청 앞 천년숲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했습니다. 12월 5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시민사회 수석을 통해서 축사를 보내주시고 일정이 다 되었었는데 12월 3일 계엄이 발표되어서 그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서 제2박정희 대통령이 되어서 박정희 정신으로 자유민주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국가기관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바로 그 헌법재판소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따르지 않는 배반하는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고,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인천민주노련,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자적인 운동을 했던 만역이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재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의 적화 야욕이 벌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방어적 민주주의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부 관련한 반국가 세력과 대항해서 체제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결합해야 되고, 바로 그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배로 내란 몰이를 당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계엄 직후에 내란 속에 윤석열이라는 내란머리 프레임을 씌우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깨어나서 진정한 내란 속에는 이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국회가, 민주당이 입법 독재하는 국회가 내란에 속으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인사들을 규합해서 1월 23일 국회 앞에서 세이버 코리아 집회에서 내란 속을 국회를 해산하고 내란 속에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나아가서 저희들은 전국의 각계 인사 100명이 2월 24일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여기 전교모 대표님도 동참한 가운데 탄핵을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즉각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학자들, 전문가들, 법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통합을 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한 수가 있다. 그건 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교모의 기자회견은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바로 그날까지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힘차게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멀리서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예, 바로 시간 관계상 아시는 바대로 좀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바로 얼마 전에 500인 삭발대회를 주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셨던 조양건 대표를 모시고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양건입니다. 지금 수십 명이 탄신봉송을 하고 계시고 3,000배를 하고 계시고 맞은편에서는 탄핵 각하를 울부짖고 있는 이 현장에서 대통령님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제 자신의 마음도 책상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은 8년 전 탄핵과 전혀 다릅니다.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약하고 또 그랬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고 1020 상공들이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